네, 오늘의 수업 내용은 자원의 종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원의 종류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구분은 재생 여부를 가지고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재생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 보시죠. 네, 즉 어떤 것은 재생이 가능하죠. 하지만 어떤 것은 재생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재생이 가능한 것,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말로 순환자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없어져요. 이것을 고갈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환이 되는 자원, 재생이 되는 자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태양광, 조력, 파력,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일단 몇 가지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죠. 네, 태양광과 태양열을 봤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태양광은요, 빛을 이용합니다. 빛. 태양열은 뜨거운 온도를 이용하죠. 실제 발전에서는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죠. 빛을 이용하고요. 하지만 태양열 발전은 이제 뜨거운 온도, 즉 물을 끓여서 그 증기를 이용해서 보일러 같은 거 돌립니다. 그것을 태양열 발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것들도 같이 알아보면요. 조력은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고요. 밀물이죠. 물이 나갈 때는 많이 빠져나서 육지와 갯벌이 드러나잖아요. 썰물이죠. 밀물댐 바닷물의 높이가 높고요. 썰물댐 바닷물의 높이가 낮겠죠. 그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을 조력 발전이라고 하고요. 파도가 굉장히 강한 곳에서는 부딪히는 힘이 강하겠죠. 이걸 이용하는 발전을 파력 발전소라고 합니다. 풍력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안에서 증기 터빈을 돌립니다. 이것을 풍력 발전이라고 하고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땅의 온도가 굉장히 높겠죠. 이 땅의 열을 이용한 발전을 지열 발전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나라는 아이슬란드가 되겠습니다. 조류 발전은 이순신 장군이 영랑을 찍었던 곳, 올돌목 같은 곳인데요. 이곳은 물이 쌀이 굉장히 좁은 곳을 흐르기 때문에 빨리 흐르게 됩니다. 물이 빨리 흐르면 이것도 힘이 생기겠죠. 이것을 조류 발전이라고 하고요. 바이오매스는 옥수수, 콩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기름을 짜내고요. 그 기름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아프리카 케냐의 한 지방 도시에는 가시가 많고 독성이 강해 주민들을 괴롭히는 괴물나무가 있어요. 주민들은 최근 이 나무의 수액을 먹고 이가 썩어 함몰된 염소를 법정으로 끌고 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어요. 과연 케냐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에 쌓인 케냐 정부는 전문가들을 불러 상의했어요. 그 결과 이 지역 절반을 뒤덮은 괴물나무가 바이오매스 전력 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케냐 정부는 괴물나무를 열분해시키거나 발효시켜 메탄, 에탄올, 수소와 같은 연료, 즉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계획을 밝혔어요. 케냐 외에도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유칼립투스의 잎에서 채취한 기름이 가솔린을 대신하여 자동차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고요. 브라질에서는 사탕수수에서 알코올을 뽑아 가솔린과 혼합해서 만드는 가소올이 일부 실용화되고 있어요. 케냐의 경우 골칫거리였던 마텐게 나무가 전력을 생산해내는 효자 상품이 되었고, 이로 인한 수익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케냐 정부는 우리는 지금까지 나무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해 왔다. 비록 해를 끼치긴 했어도 가치 있는 나무란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네, 바이오매스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요, 순환 자원이 아닌 고갈 자원입니다.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들이죠. 다음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자원의 종류, 기술과 경제성 여부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가장 큰 범주로 자연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작은 원으로 기술적 의미의 자원, 그거보다 좀 더 작은 원으로 경제적 의미의 자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이란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중에는 자원인 것도 있지만 자원이 아닌 것들도 있겠죠. 가장 큰 범주를 자연이라고 보시고요.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란 현재 가진 기술로 자연에서 자원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돈은 굉장히 많이 들더라도 자연에서 기술적으로 빼낼 수만 있다면 그것을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하고요. 경제적 의미의 자원은 기술적 의미의 자원과는 조금 다른데요. 경제적 의미의 자원도 기술적으로는 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생산비가 조금 들어가면 경제성이 생기겠죠? 사람들한테 유용할 것이죠, 더. 하지만 기술적 의미의 자원은 경제성은 없더라도 기술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면 이것은 이제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죠.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친구는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텅스텐 광산에서 텅스텐을 직접 생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값싼 텅스텐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즉 텅스텐이 기술적 의미의 자원은 되지만 경제적 의미의 자원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원의 세 가지 특성 알아보겠습니다. 쉽습니다. 첫 번째, 유한성. 쓰다 보면 없어진다. 가채 연수라고 합니다. 가채 연수. 현재와 같은 속도로 자원을 쓰다 보면 천연가스 50년, 석유 42년, 석탄 133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 쓰면 없어지는 걸 유한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특성은 편재성입니다. 음식을 한 가지만 먹는 걸 편식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것이 지구상에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죠. 즉 편식과 존재, 끝에 합치면 편재. 즉 한 곳에 치우쳐서 존재한다. 즉 석유 같은 것들이 지구상에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구상에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죠. 이런 것들이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변성입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식량 자원이죠. 하지만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금식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식량 자원이 될 수가 없겠죠. 문화에 따라서 자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석유는 예전에 산업에 쓰이지 않았었죠. 그때는 자원이 아니었지만 오늘날에는 굉장히 산업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원이 된 것이죠. 즉 가변성, 시대나 문화에 따라 어떤 건 자원이 되고 어떤 건 자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가변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안녕!